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3일 JTBC 아침 N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 다시 출석합니다. 지난 21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포고령 작성을 놓고 증인으로 예정돼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 앞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재판은 연기됩니다. 여당은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탄핵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안 10건 가운데 첫 결과인 만큼 대통령 탄핵과 맞물려 파장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이민자 추방 행정명령으로 국경지대에서 대규모 추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발하는 목소리도 커지는데 미국 국방부는 현역 군인 투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다시 출석합니다. 오늘 열리는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직접 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이 자리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누가 계엄 포고령을 작성했는가?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엇갈리고 있어서 신문 과정에서 진실 공방이 벌어질지 주목됩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열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도 직접 출석합니다. 가장 큰 관심은 오늘 변론에 증인으로 나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대질입니다. 오늘 두 사람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배경 등을 직접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의 작성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다뤄질 전망입니다. 당시 정치활동을 일체 금지한 계엄 포고령 1호와 관련해 위헌 논란이 일자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이 잘못 베낀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김 장관이 초안을 썼지만 당연히 대통령이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측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입니다.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를 둘러싼 진실 공방도 예상됩니다.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한참 있다가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는데 국방장관이 그때 이제 부속이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두 사람이 실제 얼굴을 마주할지도 관심입니다. 3차 변론 때 국회 측에서 윤 대통령과 증인 사이 분리신문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증인들이 윤 대통령 앞에서 소신껏 진술하기 어려울 수 있어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윤 대통령을 잠깐 퇴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변론 기일 전 구체적인 증인 신문 방식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포고령을 잘못 베낀 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실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김 전 장관도 검찰 조사에서 부하 탓을 했습니다. 자신은 현장이 혼란스러우니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에게 사람을 빼내라고 한 건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오해한 것 같다. 이렇게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부하에게 미루고 미뤘지만 곽 전 사령관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은 12.3 내란 사태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항명이 될지는 알았지만 그 임무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현장 상황을 물어보니 곽 전 사령관이 혼란스럽다고 해서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사람을 빼낼 수 있으면 빼내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급박한 상황에서 곽 전 사령관이 국회의원을 빼내라는 지시로 오해했을 수 있고 질서 유지를 위해 지시한 것이 와전된 것 같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사람을 빼내라고만 했는데 곽 전 사령관이 오해해서 국회의원을 빼내라고 잘못 이해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곽 전 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어 김 전 장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면
계엄군 철수 지시를 내렸으면 되는데 사람을 빼내라고 지시했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도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계엄 포고령 작성 책임을 김 전 장관에게 미뤘는데 김 전 장관은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의 책임을 곽 전 사령관에게 미루고 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탄핵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직무가 정지된 지 5달 만입니다. 헌재에 쌓여있는 10건의 탄핵 심판 중 첫 결론입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직후 MBC 대주주인 박문진과 KBS 이사를 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날림 임명이었다며 곧바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는 다음 날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탄핵 소추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준석 탄핵 소추안은 총 투표수 188표 중 가 186표, 부 1표, 무효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탄핵안이 통과되며 이 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3차례 공개 변론을 열었고 오늘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합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현재 김태규 부위원장의 1인 체제인 방통위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지난해까지 해야 했던 지상파 등 제어가 심사가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다시 위원장 추천과 인사청문 등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탄핵이 기각돼도 문제입니다. 2인 체제에서 하는 심의 등이 법적 논란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진행 중인 12.3 내란 관련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과 격렬한 충돌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2인 체제 의결이 불합리하다고 하지 않는 이 위원장의 기조상 일부 의결이 빨리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탄핵안 결정이 현재 헌재에 계류 중인 10건의 탄핵안 가운데 첫 결론인 만큼 윤 대통령 탄핵과 맞물려 정치권에도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동 사건으로 어제까지 58명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에 불을 붙이려는 시도로 보이는 영상도 온라인에서 공개됐습니다. 깨진 창문 앞에서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주머니에서 노란색 물건을 꺼냅니다. 이건 라이터용 기름으로 보이는데 이걸 받아든 다른 사람이 건물 안으로 다가갑니다. 또 다른 사람이 비슷한 행동을 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 남성은 종이에 불을 붙인 뒤에 창문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국회 현안 질의 때 사진은 공개가 됐는데 어제 한 유튜버가 영상을 올렸습니다. 폭동 당시 방화 시도도 있었다면서 이 영상 온라인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방화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실행을 준비한 것만으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폭동 가담자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동주거침입 등입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에 따라 처벌 수위가 높은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입니다. 오늘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서부지법 폭동 관련 긴급 현안 질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디즈니랜드에서 올해 설날을 축하하는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미키마우스가 한복을 입고 나섰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써인 글자 뒤로 디즈니의 마스코트 미키와 미니가 인사합니다. 미키는 푸른색 저고리, 미니는 색동 저고리와 붉은색 치마를 입고 설날을 축하했는데요. 뮬란이나 메이의 새빨간 비밀 같은 아시아계 캐릭터로 테마파크도 꾸며졌습니다. 디즈니는 다음 달 16일까지 이 설 행사를 축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양에서 중국설, 차이니즈 뉴 이어로 알려져 있어서 중국풍 일색의 행사였는데 올해는 좀 달랐던 겁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엔 왜 한복이 설날을 대표하는 거냐, 산타클로스도 한국에서 왔다고 하지 그러냐, 이런 황당한 반응도 나왔습니다. 설날이 중국 외 다른 아시아권 국가에도 중요한 명절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국 설 대신 루나 뉴 이어, 음력설이란 표현이 자리를 잡았는데요. 여기에 중국 누리꾼들의 반발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영국의 해리 왕자가 언론 재벌에게 사과를 받으며 소송에 합의했습니다. 영국 내에 최대 발행 부수를 기록 중인 더 선 등은 해리 왕자는 물론 어머니 다이애나 왕세자비에 대한 사생활 침해도 인정했습니다.
In a monumental victory today, News UK have admitted that The Sun, the flagship title for Rupert Murdoch's UK media empire, has indeed engaged in illegal practices. 국왕 찰스 3세의 차남 해리 왕자는 1996년부터 2011년까지 영국 매체 더 선과 뉴스 오브 더 월드가 불법으로 정보를 얻어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언론 재벌 루퍼트 머독이 소유한 모회사 NGN이 합의에 따라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기자들과 그들의 지시를 받은 사립 탐정들의 전화 해킹, 감시 및 개인정보 오용에 대해 완전하고 분명한 사과를 전한다고 썼습니다. 어머니 다이애나 비는 파파라치를 피하던 중 1997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젊은 시절 고인이 된 어머니 다이애나 비의 사생활을 침해해 공작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서도 사과드린다며 어린 시절의 사생활을 보도해 왕자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합의금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최소 1,000만 파운드, 그러니까 177억 원 규모로 전해졌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선 윤 대통령의 주장을 뒤집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윤 대통령이 다 잡아들여 싹 정리하라고 지시했다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그런 일이 매일 일어나는 나라와 기관은 북한의 보위부뿐이라고 했습니다. 김재영 기자입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계엄 당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지시를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밤 10시 53분경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직접 전화해 대뜸 체포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조금 좀 강한 어투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침묵하더니 말을 이어갔다고 했습니다.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이번에는 일단 방첩사를 적극 지원해라. 당시 목적어가 없어 국내 간첩단 사건을 적발한 걸로 추정만 했는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며 정치인 체포 지시라는 걸 알았다고 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북한 보위부에 빗대며 당시 상황과 충격받은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저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평양. 그런 일을 매일매일 하는 기관 어디? 북한 보위부. 홍 전 차장은 이 체포 지시를 조태용 국정원장에게도 보고했는데 묵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조 원장이 소파에 앉아 있다 나가버렸다며 구체적인 상황도 언급했습니다. 방첩사에서 지금 이재명하고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답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다소 의외의 답을 받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얘기하시죠. 초유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순회회의에서의 어떤 결론이 내일 아침에 얘기하시죠? 그럼 그 야간 동안은 뭘 한다는 겁니까? 반면 한자리에 출석한 조 원장은 보고받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얘기를 12월 3일 날 밤에 원장인 저한테 보고했느냐, 저한테 보고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제 명예를 걸고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홍 전 차장의 경질 사유를 놓고도 두 사람은 대립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따르지 않아서 경질된 거라고 주장한 반면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 자신이 직접 경질을 건의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윤 대통령이 지시했던 체포 명단의 이름들은 대통령이 사적인 자리인 품평회에서 말한 거란 진술이 확인됐습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검찰 조사에서 밝힌 건데 검찰은 이 명단이 적힌 문건도 방첩사로부터 확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검찰에서 비상계엄 당시 체포 대상자 명단과 관련해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체포 대상자 14명의 명단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받았고 그 명단을 본 뒤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함께한 품평회에서 윤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던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 사람이 식사하는 사적 모임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나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을 품평회라고 불렀는데 그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자주 언급한 사람들이 체포 명단에 올랐다는 겁니다. 실제 체포 대상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검찰은 또 방첩사에서 이들 체포 대상자 명단이 적힌 문건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여전 사령관이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로 불러준 명단입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모의 의혹이 불거졌을 때 정치 선동이라고 반박했지만 최근 이준우 수방사령관, 각종군 특전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간으로 불렀죠. 무슨 얘기했습니까? 계엄 이야기 안 했습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거짓 선동하고 정치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식사 자리에서 언급한 사람들이 체포 대상자가 됐던 겁니다. 윤 대통령이 식사 자리에서 찍은 사람들이 체포 대상자였다는 여전 사령관의 진술로 포고령 실행 의지가 없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됐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도 재판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특검을 막기 위해 계엄을 일으켰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안보 위협을 비상계엄의 이유로 꼽기도 했습니다. 야당은 현재도 간첩죄 규정의 개정에 반대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중국의 간첩들은 한국에서 활개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야당의 예산 감액과 정부 관료 탄핵 등으로 인해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검찰은 내란죄 관련자들의 재판에 야당이 추진하던 김건희 특검 법안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이 윤 대통령이 당시 국정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보여주는 단서라는 겁니다. 당시 민주당 등 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계속 발의했고 윤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이를 막고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한 자릿수 이탈표만 나와도 거부권이 무력화될 수 있었는데 당시 한동훈 대표가 무조건 막겠다는 말 대신 애매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엄 선포의 배경이 될 수 있다고 검찰은 본 겁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지난 15일 노출된 공수처의 수색영장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이 비상계엄의 전제 사실로 적시돼 있습니다. 두 수사기관 모두 김 여사 특검법을 내란의 배경으로 지목하면서 윤 대통령이 배우자의 수사를 막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는지는 앞으로 재판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김 여사 특검법 외에 최상병 특검법과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언론 보도들도 법원에 증거로 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한 첫 번째 행정명령, 불법 이민자 추방이었습니다. 이미 국경지대에선 대규모 추방 작전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혼란과 반발이 이어지면서 미 국방부는 현역 군인을 국경에 투입하는 걸 검토 중입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First, I will declare a national emergency at our southern border. All illegal entry will immediately be halted. 트럼프의 첫 행정명령 직후 당국은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멕시코와 맞닿은 남부 국경지대에서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이 시작된 겁니다. When we find him, he may be with others. Others that don't have a criminal conviction but are in the country illegally. They will be arrested too. 국경지대엔 추방된 이민자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수용할 임시 거주지도 설치됐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정부는 이민자 추방 문제를 놓고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의 무관용 추방 정책에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Pues nosotros no vamos a permitirle a Donald Trump que militarice a la frontera, porque nosotros somos una patria libre y soberana. Él no puede venirse a intrometer a nuestro país o a nuestra frontera. 이런 가운데 미 국방부는 남부 국경지대에 현역 군인 약 1,500명을 투입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역 군인이 국경에 직접 투입되는 건 처음입니다. 민병대법에 따라 현역 군인은 미국 내 법 집행 관련 임무를 맡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는 해외 주둔 미군을 국경에 일부 차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주한 미군 규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날씨입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낮 최고 기온이 5도에서 14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지만 공기질은 매우 안 좋겠습니다. 대기 정체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중부 내륙과 전라권엔 짙은 안개가 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 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JTBC 아침 NL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